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지난 2017년의 사건, 그런데 그게 이제야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가 오늘 내린 판결입니다. 자,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장남 문준용 씨가 심재철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낸 이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자, 오늘 문준용 씨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자, 당시 자유한국당 측의 문제제기, 그런데 국민의당 측은 또 이와 관련해서 허위 문제 제기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문준용 씨가 심재철, 하태경 두 사람의 건 소송입니다. 오늘 완전히 문준용 씨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이런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2017년의 일이 지금 5년 만에 이제 마무리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아들이 이런 소송을 하는 것, 물론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아들이 이렇게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 이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 저도 조선일보 기자 시절 이 DJ 노무현 정권 때 정말 엄청난 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서 100% 이겼습니다. 그때 뭐 한겨레 신문, KBS, 뭐 MBC 상당히 많은 소송을 당했는데 100% 이겼습니다. 자,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이게 타당한 의혹인가, 이런 것들이 이 판결, 이 법원의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남부지법의 판결에서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문준용 씨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준용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입니다. 재판장 이진아 판사는 오늘 문준용 씨가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각각 8천만 원씩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문준용 씨는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등에 대해 2018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이 당시 발표했던 언론 보도 자료들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두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문 씨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문 씨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하태경 의원의 보도자료는 하태경 의원이 2017년 입수 및 발표한 문 씨의 채용 최종감사 보고서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당시 해당 보고서 속에 담긴 인사규정 위반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담당자 징계 및 경고조차라는 내용을 들며 문 씨의 특혜 채용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해당 자료가 마치 원고의 채용 비리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준용 씨가 파슨스쿨 입학을 연기하지 않은 채 황제 휴직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하태경 의원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도 원고가 파슨스 스쿨로부터 입학을 연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입학 연기를 확정했는지 불분명한 점을 비추어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재철 전 의원에 대해서는 2017년 발표한 보도자료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 문 씨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심재철 전 의원이 2017년 발표한 자료 속 채용 전형 당시 문 씨가
원서 접수 마감일이 지난 뒤에야 졸업 예정 증명서를 발급했다. 14개월을 근무한 뒤 휴직기간을 포함한 37개월분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다. 원고의 졸업 예정 증명서가 사후적으로 제출된 경위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피고의 논평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보도자료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보도자료를 통한 의혹 제기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떤 이 의혹이 있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게다가 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자, 권력이 있지 않은 한은 굉장히 자세한 자료를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보도 내용 등을 가지고 이런 의심을 문제제기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아들이 이런 이 손해배상 소송을 야당 의원들에게 청구했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1%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기 때문에 뭐 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41.1%의 득표율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시 이 야당 의원들로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지금이야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이 민사 판결은 나왔지만 그동안 심재철, 하태경 두 사람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이 선거전에서 사실 그때는 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당시 뭐 유승민,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대통령 선거전을 했던 사람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니 지금 이걸 보고 지금도 의원들이 별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리고 전면에 나선 사람들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문준용 씨에게 승소한 심재철, 하태경 두 사람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